자, 센수학 B단계 문제 중에서 좀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문제들만 선생님이 좀 정리를 좀 해줄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어떤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 니네가 아마 적분이 좀 떠오를 수 있어요. 적분이.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함수가 평행 이동했다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넓이를 구할 수 사실은 있어야 돼. 자, 그럼 뒤에 있는 이 함수 우리가 표준형 같은 걸로 바꿔주면 그럼 이게 2의 4승 곱하기 2의 x승이라? 그럼 이게 2의 x 더하기 4승이거든? 그럼 원래 있는 지수 함수하고 4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x축반으로. 그래서 원래 있던 지수 함수, 뭐 기억 분명히 날 거라 생각하는데 원래 지수 함수가 항상 어떤 점을 지나죠? 항상 0,1이라는 점을 지나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증가 함수 그래프. 이게 fx인데. 근데 여기는 이 두 번째 함수는 그 함수의 그래프를 x축반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0,1이 아니라 마이너스 4,1이라는 점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양은 똑같겠죠?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자, 이 두 함수의 그래프와 또 y는 2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이게 잘렸네. 얼마니? 자, y는 16이죠? 자, y는 1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라고 하는데 그럼 생각해봐. 이게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어디에 내가 평행한 선을 긋다 하더라도 이 선분의 길이는 무조건 4겠죠. 그죠? 어디 잡아도. 여기 잡아도 여기도 4겠지. 여기 잡아도 이 길이는 언제나 4겠지. 그러니까 마치 가로의 길이가 4고 높이가 얼마인 12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하고 동일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 잘라서 갖다 붙이면 그대로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되겠냐? 자,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4고 높이는 12니까 그래서 넓이 얼마? 48이 정답이 되겠다. 14. 14. 그래서 얼마? 56이라는 넓이가 나오겠다. 잠깐만, 이게 한번 나갔다 들어와야 안 잘릴 것 같아. 오케이. 안 가. 예를 들어 만약에 이 부분 있잖아, 요 부분. 요 부분 있지, 요거. 요 부분을 잘라서 붙이면 여기에 정확하게 이 깊은 이해됨. 이렇게 일치하게 돼서 사각형의 넓이로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야, 근데 우리가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지수의 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참고로 얘기해 볼게. 야, y는 예를 들어 2x승의 그래프하고 방금 했던 것처럼 y는 비슷한 건데 8 곱하기 2x승하고 이거 평행이동하면 겹칠 수 있는 거지? 네. 평행이동하면? 그럼 물어볼게. 그럼 얘하고 y는 5 곱하기 2x승도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함수일까? 아닐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다. 이거 선생님 이거 못 표현하니까 평행해서 겹칠 수 없다. 자, 결론을 얘기하면 평행해서 겹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5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위에 로그 2의 5를 올린 놈으로 변형할 수 있죠. 로그의 그 공식을 역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얘를 내가 2 곱하기 로그의 다시 자, 얘 자, x 더하기 로그 2의 5로 바꿔주면 무리수만큼 평행이동했긴 했지만 분명히 이 함수도 얘하고 평행이동하면 겹칠 수 있다는 거.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냐면 지수의 밑과 x의 개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거. 나머지 요소들은 뭐 앞에 곱해지는 숫자, 더해지는 숫자들은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에 영향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많이 낚이니까.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4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7번. 자, 따로 정리할 시간은 안 주니까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니네가 메모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자, 여기 볼게. y는 4의 x승의 그래프하고 y는 2분의 x승의 그래프하고 만나는 이 점이 1대 3으로 얘를 내분한대. 여기 봐. 이 점이 얘네들의 길이를 1대 3으로 내분하게 된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a, 이 함수 그래프의 점이니까 2분의 1의 a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 길이가 1대 이게 3이란 말이지. 그럼 이 점은 이 점에 비해서 x좌표도 4배가 되고 y좌표도 4배가 될 거야. 그지? 얘가 1대 3이니까.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잡을 수 있냐? 4a, 4 곱하기 2분의 1의 a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이 비율이 1대 3. 그럼 내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 점이 여기가 1대 3이 되면 x축에 수산발 내리고 수산발 내려보면 얘 길이도 1대 3이거든. 그래서 x좌표가 4배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y좌표도 4배가 된다는 걸 마찬가지 원리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 이 점이 이 그래프의 점이어서 a, 2분의 1의 a생이다 라고 이 점의 좌표를 잡아주면 그럼 얘는 그거의 4배, x도 4배, y도 4배 해서 이 점의 좌표를 계산해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점이 이 그래프의 점이니까 이 식에 대입할 수가 있겠지. 저 점이 저 그래프의 점이니까. 자, 그래서 x 대신에 4a를 집어넣으면 4의 4a 제곱이, 자, 요거 이제 y 대신에 대입해주면 4 곱하기 2분의 1의 a 제곱이 되고, 그럼 얘네들 전부 다 2에 대한 거듭적으로 표시해보자. 그럼 얘는 2의 제곱이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a승이고요. 얘는 2의 8a고요. 그럼 얘랑 더한 2 마이너스 a 결과가 뭐가 된다? 8a가 되므로, 그러므로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9분의 2가 되겠지. 근데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봤던 건 P란 점에 x좌표가 지금 현재 궁금했기 때문에 a 값의 4배인 9분의 8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뭐냐, 이 함수에 뭔가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야, 이런 점들은 좌표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 그제? 그럼 니네가 어떤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 생기는 이런 교점들 있죠, 이런 교점들. 그럼 이거를 내가 과연 어떻게 좌표로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좌표들만 몇 개 집어넣어서 방정식 부등식 풀면은 함수 그래프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야. 오히려 2차 함수 같은 건 대칭축 때문에 재미난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은데, 지수 함수는요 계속 올라가고 그냥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재미난 성질이 없어. 그래서 함수 그래프에 있는 점들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요거를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 물론 뭐 얘를 a, 4의 a승이라 놓고 이게 그거의 4분의 1보다 해서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죠.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자, 그래서 47번 문제를 통해서 이런 거를 살펴봤어.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를 또 살펴보긴 할 텐데,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 두 가지 지수함수로 만들어지는, 근데 얘가 y는 k하고 만나는 이 두 가지 삼각형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2배래. 누가? 여기 봐. ACB라고 하는 넓이가, ACB라고 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ADC라고 하는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의 2배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높이가 일정한 상황에서 밑변의 길이가 2배가 된다는 뜻이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놈을 2m이라고 하면 얘는 m이라고 할 수 있는 거네. 길이가 2대 1이 돼야 되니까. 되겠냐?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거야? 자, C라는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라고 잡을 수 있죠? Y좌표가 K인 점을 모아놓은 거니까, 그럼 C점의 좌표는 2m, K냐? 그럼 D라는 점의 좌표는 3m, K냐? 되겠니? 되겠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m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m이니까 그럼 C는 2m, K, 그럼 D는 3m, K라고 이렇게 좌표를 설정할 수 있지. 근데 이게 누구 그래프의 점이냐는 거야. C라는 점은 이 그래프의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K가 나왔어요. 뭘 대입했더니 2m을 대입했더니. 근데 이거는 누구의 점이니? Y는 이 함수 그래프의 점이거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이제 여기다 대입할 수 있거든. K가 나왔어요. 뭘 했더니 A에 3m이 되었더니. 자, 그래서 니네는 지금부터 K하고 M을 소거해서 과연 A 값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요거를 니네가 조사를 해줘야 되지. 그럼 예를 들어 뭐 나눠버리면, 나눠도 되고 뭐 곱해도 되고 뭐 하여튼 지지고 볶아도 되는데, 그래서 일단 먼저 예로 나눠버리면 얘는 1.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A에 3m에 2의 제곱에 m이 되니까, 그럼 얘가 A의 3승에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이거에 이제 m승이 되거든? 근데 m값에 관계없이 이것이 항상 1이 되려면 요 결과가 뭐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되죠? 얘가 1이 돼야 1의 몇 승이 되든 다 1이 되니까. 자, 그러므로 A의 3승이 바로 얼마가 된다? 4가 되게 되고, A는 그래서 세제곱근의 4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 풀어준 이유는 어려운 것보다는, 자, 함수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이 주어지게 되면 그 점을 어떻게 내가 내 맘대로 어떻게 좌표화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점이 어떤 그래프의 점인가 대입해보자, 뭐 이런 내용들이 48번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었던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풀어준 것도 니네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직접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살짝 메모만 해둔 다음에 니네가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자, 51번 문제. 아, 이거 재미난 문제죠. 자, 난이도가 중인데 절대로 난이도가 중이 아닌 문제. 자, 니네 상식을 깨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둬. 자, 여기 잠깐 볼게. 얘들아, A의 제곱하고 B의 3승이 같대. 희수야, A가 크냐 B가 크냐? A가 크냐 B가 크냐? A를 2번 곱한 거랑 B를 3번 곱한 거랑 똑같대. A가 커 B가 커? 모르지.
지금 머릿속에 당연히 A가 큰 건데 왜 모르지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 야 봐봐. 예를 들어 A가 8이고 B가 4일 수 있어. 그럼 둘 다 64로 같아지니까. 그럼 이러면 A가 크지. 근데 반대로 A가 8분의 1이면서 B가 4분의 1일 수도 있어. 바뀔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인 경우는 되게 조심해야 돼. 그 빛이 0과 1 사이의 숫자냐 아니면 1보다 큰 숫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떤 지수식이 1보다 크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 잘 들어. 어떤 방법이냐? 이건 메모해두는 게 좋을 거야. A가 1보다 크면서 X가 양수가 되거나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서 X가 음수가 되거나 이런 방법이 가능할 거야. 원래 내가 1보다 큰데 역수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원래는 내가 1보다 작은데 역수했다는 뜻이야. 지수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역수했다는 뜻이야.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A의 X승이 1보다 작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때 지수식이 1보다 작냐? 내가 원래 1보다 작은데 역수하지 않았거나 내가 원래는 0과 1 사이인 숫자인데 다시 내가 원래 다시 A가 0과 1 사이의 숫자인데 역수를 하지 않았거나 내가 원래 A가 1보다 큰 숫자인데 역수를 했거나 이건 머릿속에 지수함수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이 1보다 크냐 작으냐를 판단할 때는 무조건이야.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지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것만 결정하면 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A가 0과 1 사이의 숫자를 해서 이 세 친구의 대소관계를 지금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누가 더 클까 작을까 확인해보고 싶은 건데 그럼 우선 A를요. A의 A승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 A를 A의 A승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 자, 간다. 지수법칙에서 A의 1 빼기 A 되거든. 물어볼게. 밑 1보다 커 작어? 작지. 지수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잘 봐. 1보다 작은 놈을 역수하지 않았어. 그 1보다 크겠니 작겠니? 자, 지수가 양수면 역수를 안 한 거고 지수가 음수면 역수를 하는 거거든. 근데 1보다 작은 놈을 역수하지 않았단 말이야. 2분의 1 같은 놈을 역수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여전히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내가 얘로 나눴는데 1보다 작다. 그럼 얘가 큰 거니 얘가 큰 거니? 오른쪽이 큰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A보다 A의 A승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소관계는 이렇게 비교하는 거다. 알겠지? 나눠서. 근데 지수에 대한 형태가 나오겠지? 나눠서 그것이 1보다 큰지 작은지. 그럼 두 번째, 선생님. A의 A승으로 나눠주면 지수법칙에서 A의 A 빼기 A의 A승이 되고요. 그럼 A의 A로 묶었을 때 1 빼기 A의 A 마이너스 1승이 되냐. 극혐, 그지? 극혐인 거야. 자, 근데 생각해봐. 밑은 분명히 1보다 작어. 그럼 니네가 확인할 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자, 끝까지 볼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중요해. 근데 이 친구는 어때? 이 친구는 양수지.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해. 그잖아? 근데 얘가 양수냐 음수냐는 건 정말 오래가네. A의 A 빼기 1승이 1보다 크냐 작으냐가 중요해. A가 요 빨간색 밑줄 친 놈이 1보다 크면 음수지. 근데 얘가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양수지. 그래서 부호가 결정이 된단 말이지. 그럼 물어볼게. 얘는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 확실해? 봐봐. 얘가 1보다 작은데 지수가 A가 0과 1 사이의 숫자인데 1을 빼잖아? 음수되지. 1보다 작은 숫자를 역수했단 말이야. 그럼 1보다 커지겠지. 내가 지금 한 얘기 되니? 그러니까 이 차근차근 과정을 갖춰야 돼. 그럼 여기 빨간색 친 놈이 1보다 커.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 얘까지 곱하면 얘 전체는 음수지. 들어봐. 1보다 작은데 역수했지. 그럼 1보다 커자고. 크지.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다. 그럼 얘로 나눴는데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앞에 게 큰 거지. 그래서 A의 A승이 누구보다 A의 A승보다 크다. 그래서 1등은 결정이 됐어. 1등 축하해. 너 1등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에 대한 대소관계 확인해 줄 차례야. 갑니다. 선생님, A를 뭘로 나누냐면 A의 A승으로 나눠줘야 돼.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1 빼기 A의 A승이 되는 거야. 밑이 지금 1보다 작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놈의 부호가 중요하고, 그럼 이놈의 부호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A의 A승이 1보다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데 1보다 클까 작을까? 작지? 1보다 작은데 얘가 양수기 때문에 역수하지 않았다고. 1보다 작은 걸 역수로 만들지 않았다고. 그럼 1보다 여전히 작겠지. 그럼 얘의 부호는 양수니 음수니? 자,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양수지 양수. 얘가 1보다 작으니까 한 0.5 정도 생각하면 양수죠 양수. 그럼 1보다 작은 걸 역수하지 않았어. 1보다 작겠죠. 자,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하고 얘를 얘로 나눈데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얘가 꼴등. 자, A가 가장 작고요. A 승이니까는 자, 2번이 바로 정답이다. 자, 문제가 중문제가 아니야 이거. 내가 뭐 센수학이 난이도를 분류하는 기준이 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중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이거 하나만 더 넣으면 참 재밌어요. A에 A 이런 거. 그지? 하나만 더 넣으면 계속 따져봐야 될 텐데. 안 나오면 기도해. 알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51번 문제. 자, 이렇게 어떤 숫자가 1보다 크냐 작으냐를 판단할 때는 그것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1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게 바로 51번 문제였고, 다음 문제 한번 보자고. 자, 53번 문제 볼게. 자, 반감기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사실은 MUM 교재 사실 그 개념이 없어. 너무 사실 쉬워서 사실은 안 하는 건데, 이 반감기라는 건 그 양이 반이 되는데 필요한 시간이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너무나 대놓고 5730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얘기했는데 1kg이었던 놈이 이제 62.5g밖에 남지 않았대. 그럼 반감기가 몇 번이 지났냐를 확인하는 거거든. 생각해볼게. 1kg이면 1000g이야. 근데 도대체 2분의 1을 몇 번 곱했길래 그것이 62.5가 나왔나요? 요거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고. 맞지? 그럼 얘가 2분의 1인데 2분의 1의 n승이 얼마가 되냐면, 자, 1000분의 625면 자, 100분의 625가 되면, 그럼 이거 이제 62.5죠. 그럼 부모 문자 10 곱해서 10,000분의 625고 약분하면 얼마니? 얼마? 16분의 1이야? 16분의 1이야? 확실해? 그럼 n값이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고, 반감기가 4번 지났다는 얘기구나. 반으로 줄어드는 그 텀이 4번이 지났다는 얘기구나. 그냥 한 텀에 5730년이니까 곱하기 4를 해주면 몇 년이 지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거 알지? 이거 동위원소 이런 거 알지?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계속 탄소가 동위원소로 바뀌잖아. 그래, 바뀌어요. 그래서 땅바닥 캤는데 뼈다구다. 그럼 뼈다구를 캐서 그럼 이 안에 이 탄소하고 이 탄소가 몇 대 몇의 비율로 있는가? 이 뼈는 5000년 된 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처음 들어봐? 이런 얘기를? 그래? 알아도 알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딱 하면 왜 공룡이 2억 3천만 년 전, 그거 어떻게 알아? 2억 3천만 년 걔가 살았는지. 그거 하는 거야. 동위원소 조사해가지고 요거는 2억 3천년만 전에 살았던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반감기에 대한 얘기도 잘 안 나와. 근데 솔직히 너무 쉬워. 자, 근데 우리 교재에 반감기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감기에 대한 얘기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7번 문제 보자. 자, 57번 문제를 선생님이 꺼내든 이유는 절대값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판단할 때 중요한 건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 이제 MOM 수준이죠. 야, 봐봐.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라는 함수 볼게. 그냥 니네가 직관적으로 봐봐. 이거 최대값이 있을까요? 최소값이 있을까요? 최대값이 있는 함수일까요? 최소값이 뭔 소리야. 자, 최대하고 최소 중에 뭐가 있냐? 모든 실수면 확실해? 확실해? 민지가 확실하대. 이거 위로 볼록이라 지수는 최대값이 있거든?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바뀌는 거야. 전체는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아니 박수를 이렇게 치지 왜 김정은 이게 집이 있어 저렇게 박수를 북한에서 온 거 아니야? 야 대칭축 2죠? 대칭축 2죠? 그래서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주면 2분의 1에 빼기 4에 더하기 8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2분의 1의 몇 승이라고 하는 5승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겁나 중요한 거거든. 그럼 일단 먼저 이걸 보려고 했던 거야. 지수에 올라가 있는 20 먼저 보자고. 니네 물론 절대값 싫어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저거 1에서 꺾여. 그래서 주황색의 그래프만 판단해 보면 1,2를 마치 꼭지점처럼 생각하는 함수인데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그럼 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어디까지? 2,3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그 왼쪽에 0,3 더 왼쪽에 마이너스 1,4까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들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가장 클 때는 4가 되는 거고 가장 작을 때는 2가 되게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얘를 어땠어? 밑이 a인 지수에 올려놨단 말이지. 그럼 니네가 여기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주셔야 돼. 첫 번째, 봐라. 첫 번째, 봐라. 만약에 a가 1보다 크잖아? 그럼 a의 지수식은 a의 4승과 a의 제곱 사이에 값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저 지수를 그냥 주황색으로 지수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야. 근데 만약에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 값이잖아? 그럼 대소공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a의 지수식이란 놈은 바뀌어야 돼. a의 4승보다 크거나 같고 a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자 이런 값을 가져줘야 될 거야. 둘 중에 뭘까요? 자 최대값이 4분의 1이래. 얘가 4분의 1이라 가정을 해보자. 그럼 a가 1보다 클 수가 없겠지. a를 4번 곱해서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a가 1보다 작았다는 뜻인데 그럼 가정의 위배가 돼. 그래서 모순. 그럼 여기서의 최대값은 이 친구죠. 근데 그것이 4분의 1이래. 그러면 a값이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지? 모순되지 않아.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나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가 2분의 1이면 최소값은 얼마죠? 16분의 1이죠? 자, 민지가 아주 잘 대답해 줬는데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따질 때는요. 요거도 마찬가지지만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밑이 미지수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경우를 나눠 생각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자,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해 진짜로. 많이 낚인다고. 상식적으로 이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그럼 계속 답이 안 나와. 이상하네. 밑이보다 작을 수 있다는 거. 니네 상식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꼭 의심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게 50초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 풀었니? 44,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여섯 개 풀었네. 그지? 6개 풀었어. 한 2개만 더 풀고 그러면 한번 쉬자. 제대로 한번 쉬어야지 니네가 될 것 같아서. 자, 딱 2문제만 더 풀고 잠깐 끊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0시간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 문제는요. 산술기압 평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 니네 알겠지만 이 문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의 문제들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내가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 형태를 띠고 있는 얘를 t라고 하잖아. 왜냐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a의 2x에 a의 마이너스 2x. 그럼 이건 뭐라고 해야 돼? t제곱이라 하면 돼? t제곱이라 하면 돼? 곱한 거에 2배가 생기기 때문에 t제곱 마이너스 2로 바꿔주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a의 3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x승. 그럼 얘는 뭐라 하면 될까? 얘는 t 3승 마이너스 3t라고 해주면 돼.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넘겨주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최대 최소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핵심 바로 뭐냐? 이거 있잖아?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산술기압 평균 때문에 말이지. a의 x승하고 a의 마이너스 x승은 항상 크거나 같이 2루트 그 둘을 곱한 1.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을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 아마 이런 유의 치환해서 푸는 문제들이 아마 많이 나와 있을 텐데 꼭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음 페이지인가? 하여튼 뭐 그게 그거지. 자, 그래서 68번. 사실은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7의 x승 더하기 7의 2y승이라고 하는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얘 항상 크거나 같지 2 루트 7에 x 더하기 2y 승이야. 곱한 거야. 산술기하 평균 a하고 b를 더한 놈은 항상 크거나 같지 2 루트 ab라고 하는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한 거지. 근데 x 더하기 2y는 얼만데? x 더하기 2y는 얼만데? x 더하기 2y는 얼만데? 4죠 4? 이 친구가 4가 되고 그럼 얘는 2 곱하기 루트에 7에 4제곱이 되고 그럼 얘는 2 곱하기 49인 얼마? 98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언제냐? 등호 성립 조건. 이 식이 실제로 이러한 최소값을 갖기 위한 조건은 네가 지금 계산한 이 둘이 서로 같을 때만 최소가 돼. 그래서 x하고 누가 같을 때 2y가 서로 같을 때. 근데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4가 되는 건 각각 얘가 얼마가 될 때? 2가 될 때. 같은 거 두 개를 더해서 4가 되는 거니까 각각 얼마가 될 때? 2가 될 때. 즉 x가 2고 y가 2일 때 98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모두 더해주시면 101이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지. 자, 우리가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시 산술기하 써가지고 왜냐면 지수는 기본적으로 양수값을 갖기 때문에 언제든지 산술기하를 쓸 수 있거든. 하나 더 하고 싶다 그랬지? 그지? 자, 다음 문제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끊고 갈게.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7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먼저 하냐 문제지? 누구를 먼저 하냐? 야, 좌변은 말이지? gx를 먼저 하는 거야. 2배하고 1 더한 다음에 걔를 이 지수함수에 집어넣기 때문에 3의 2x 더하기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g라는 함수, 얘를 이 함수의 x에 집어넣으니까. 근데 오른쪽은 f를, 야 얘를 어디다 집어넣고 싶다? 여기다 집어넣고 싶으니까 2 곱하기 3의 x승의 더하기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설정할 수 있겠죠. 누굴 먼저 하냐에 다른 거야. 누굴 먼저 하느냐. 지수식을 한 다음에 거기에 2배 더하기를 하라는 오른쪽과 그 다음 2배 더하기를 한 다음에 거기다 3을 집어넣으라는 왼쪽 식하고는 분명히 다른 식이 되겠죠. 세냐 그지?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이런 잉여 숫자 밖으로 빼라 그랬어. 3 곱하기 3의 2x승에 넘어가 2 곱하기 3의 x승에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지금부터 풀고 싶은 거고 치환을 하죠. 자, 1, 3의 1, 1의 어디다 빼기 빼기. 그럼 솔직히 이런 간단한 인수분은 치환하는 것도 솔직히 시간이 아깝지. 바로 인수분 되거든. 3의 x승 빼기 1과 3 곱하기 3의 x승에 더하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래서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줘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수식은 말하지 않아도 중요하지. 말하지 않아도 항상 양수값을 갖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고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3의 x승이 1이 돼야 되니까 x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되게 된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죠. 잠깐 끊고 가자. 더블 클릭. 자, 이제 77번 문제를 좀 살펴볼 텐데 자, 이 두 가지 함수 둘 다 지수 함수여서 얘는 0,1 근데 얘는 지금 x축반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함수의 그래프 좀 달라지겠죠. 자, 보세요. 자, 평행이동하지 않은 이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는 0,1을 지나면서 증가 함수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그래프는 그거를 x축반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얘보다는 증가 속도가 좀 약간 느린 뭐 이런 형태의 속도를 가지고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얘가 y축과 평행한 어떤 직선하고 만나 생기는 이 선분의 길이가 무려 54가 된다는 얘기는 이 왼쪽에선 불가능하겠지. 그럼 교점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x는 k하고 만나서 생기는 두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그럼 k라는 놈을 지수 큰 함수 그러니까 9의 k승에서 밑에 있는 식 3의 k 더하기를 대입한 거에 차이가 얼마가 되냐면 54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뭐 그래프를 이용한 방정식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넘겨지면 9의 k승이 3을 한 번 더 곱했으니까 3 곱하기 3의 k승에 마이너스 54는 0이 되고 그럼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 뭐하고 뭐의 곱일까? 차이가 3만큼 차이 나는 두 수의 곱이 돼야 되는데 6구겠죠? 6구? 6하 9의 곱에 이제 빼기. 그래서 3의 k승에 더하기 6과 그 다음에 3의 k승에 마이너스 9가 0이 돼야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수식은 절대로 음수일 수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K값은 얼마가 되게 된다? 자, 2가 되게 된다. 이게 바로 이 문제가 원하는 바가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게 그래프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구나. 다음 볼게. 자, 요거 좀 잘 봐야 돼. 이거는 좀 중요해. 내가 예전에도 아마 강조를 하면서 되게 많이 했었던 건데. 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라. 어렵다기보다는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거든. 근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 예를 항상 드는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라, 얘들아. 만약에 만약에 4의 x승, 마이너스 2의 x승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풀어보려고 해. 그럼 니네가 이제 보통 치환을 하죠. 그래서 t제곱에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1이 여기 되니까 그럼 1하고 2다 빼기. t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2의 x승이 마이너스 되는 값과 2의 x승이 2가 되는 값을 조사해보자. 근데 얘는 해가 있는데요. 얘는 해가 없죠. 왜? 지수식은 0이거나 음수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가 어떤 지수 방정식을 치환한 이 방정식이 0이나 음수의 근을 갖잖아. 이렇게. 그럼 결국에 버림받게 돼. 그래서 니네가 이 치환한 방정식이 실제 원래 방정식의 근을 만들기 위해선 이 방정식 근 중에 양수 근이어야지만이 그게 원래 방정식의 근을 발생하게 되게끔 만든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 넘길게. 3의 2x승 빼기 3 곱하기 3의 x승에 마이너스 a는 0이라 해서 자 3의 x승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 t제곱 빼기 3t에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그냥 두 실근 같잖아. 그럼 원래 방정식은 두 실근을 가질 수가 없어. 음수거나 0이면 망하거든. 그래서 이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져야 된다? 양수의 두 근을 가져줘야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줘야 이 방정식이 원래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수 있다.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지수식은 말하지 않아도 항상 양수값의 범위를 갖기 때문에. 자,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양수근을 가진 조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이 있을 때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있냐 없냐는 우리가 이제 판별식 가지고 판단을 하고 합하고 곱은 이제 부호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자, 그래서 양근이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이라 했으니까. 그럼 양수하고 양수면 두 개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고 둘을 곱한 것도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계산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판별식 얘의 제곱인 9에서 이 레벨을 빼죠? 더하기 4, 1을 한 거. 걔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A값은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두 근의 합은 이미 3이기 때문에 이건 이 문제에서 할 필요 없는 거고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A가 양수가 돼야 되므로 A값은 0보다 작아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지수식은 스스로가 양수기 때문에 치환한 방정식이 양수근이 아닌 음수근을 갖게 되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 자, 이런 개념이 또 이런 치환한 방정식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되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방정식의 근이 만약에 알파고 베타잖아. 자, 요거 마지막으로. 자, 이 방정식의 근이 만약에 알파고 베타잖아. 그 이 방정식의 근은 뭐야?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이 돼서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고 곱셈공식 변형 이용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죠. 다시 한번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고 베타라고 하면 3의 x승을 치환한 이 방정식의 근은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이 된다. 이것도 뭐 우리가 M&M 교재에서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도 하여튼 중요하대.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볼게.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자, 8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고 싶대.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중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얘도 그럼 뭐가 돼야 돼? 일단 치환을 좀 해줘야 될 거야. 근데 이것도 봐봐. 2가 한 번 더 곱해져 있고 얘도 2가 한 번 더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2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로 묶어줘야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중간의 항을. 자, 2가 한 번 더 곱해져 있어요. 2가 한 번 더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줘야 식이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겠죠. 뭐 물론 앞에 있는 친구는 4의 x승에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이고 그다음 더하기 k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늘상 하듯이 치환하죠. 얘를 7하고 치환을 하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된다 그랬어 아까? 자, t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k의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자, 이 방정식이 실근을 이제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 아무런 근을 가져도 상관없을까? 지호야, 이거 아무런 근을 가져도 상관없을까? 얘가 막 1이나 2나 3이나 막 아무 근 가져도 상관없을까? 치환한 방정식이? 어떻게 생각해? 자, 이거 아까 뭐랬지? 기본적으로 2보다 크거나 같댔지?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이 방정식의 해가 2보다 작잖아? 그럼 다 버림받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고 싶냐? 그럼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근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근을 가져줘야 된다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근의 분리라고 얘기하죠. 근의 분리. 방정식의 근이 그냥 있다 없다를 떠나서 뭐 3보다 큰 근이 되고 싶어요? 뭐 2보다 작은 근이 되고 싶어요? 근의 구체적인 위치를 물어보는 거. 얘를 우리가 바로 근의 분리라고 얘기하죠. 판별식, 대칭축,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방정식은 그냥 근을 갖는 것이 아니라 2보다 크거나 같은 근을 가져야 된다. 치축에 대해서. 근데 이 문제가 그나마 좀 간단한 이유는 얘는 대칭축이 미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 함수는 대칭축이 1인 함수야.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원하는 건 바로 어떤 걸 원하고 있냐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아니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근을 갖고 싶은 거야.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근을 갖고 싶다는 얘기는 이 함수가 이 주황색 부분과 x축과의 교점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칭축이 1인 함수가.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니 안 되겠니? 되겠지? 요렇게 지나가면 되겠니 안 되겠니? 되겠지? 그럼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된다? 뭐야? 2에서의 함수값이 기준이 되는 거구나.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면 망하는 거구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내가 이 식을 ft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함수에 2를 집어넣은 결과 누구? 4 빼기 4 더하기 k 빼기 2라고 하는 k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k값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 근이 그냥 있다 없다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를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건 뭘 가지고 판단한다? 판별식과 대칭축과 특정한 어떤 놈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맞게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가? 그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따져주셔야 된다는 거. 치원하면 자체적인 범위를 간다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주의 중 하나가 되겠죠. 자, 85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9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야, 90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A라고 하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이 돼야 된대. 근데 A라는 집합은 지금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계산이 좀 더러워서 그러지 계산하려면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가볼게. 야, 봐라. 왼쪽은 10에 x-2의 제곱승이고, 그럼 오른쪽은 10에 5분의 x승의 제곱근이니까 2분의 1승이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는 이 친구 지수하고 여기는 이 친구 지수하고 비교했을 때 밑이 1보다 크잖아? 그럼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 근데 만약에 밑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 요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얘는 사실은 어떤 방정식으로 부등식으로 생각하면 되냐? x 빼기 2의 제곱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자, 2분의 5-x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부등식을 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지수끼리 비교를 그냥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좀 해야겠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자, 2배의 x-2의 제곱이 5-x보다 작거나 같아서 그럼 2x제곱에 마이너스 4x,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8x, 넘어가면 마이너스 7x에 숫자 4 곱하면 8 넘어가면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자, 1, 2에 3하고 1에 빼기 빼기면 되나? 오케이? 자, 그래서 x값은 누구하고 2분의 1과 3 사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바로 A라고 하는 집합이 가지는 x값의 범위야. 근데 알겠지만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x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할 수는 없고요. 수직선상에 나타나야 돼서. 자,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실수를 A가 원소로 가지고 있죠.
근데 얘가 이 안에 포함이 돼야 돼. 알겠지만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어떤 2차 부등식의 해는요. 두 근의 사이가 돼버려. 어떤 2차식이 최고 참개수가 양수인 어떤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의 해는 있잖아. 이 방정식의 해의 사이가 되게 된다고. 그래서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2분의 1보다 작고 3보다 큰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B란 집합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를 갖고 그래야 A가 B에 포함되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결론. 내가 이 식을 fx라고 얘기를 했을 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하나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하나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또 근의 분리죠. 자, 어떻게? fx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은 해를 각각 가져야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거 나왔다. 근의 분리할 때 말이야. 그 함수의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점 사이에 특정한 숫자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잖아. 그럼 판별식과 대칭축을 따지지 않고 함수값만 따져. 그래서 2분의 1을 집어넣은 결과 3을 집어넣은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결해주면 돼. 자,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일까요? 자, 2분의 1 집어넣어 보면 자 4분의 1 더하기 2분의 a의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해주시고 또 3 대입해주면 자 9 더하기 3a의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된다. 또 근의 분리가 나온 거지, 그지? 어디가? 오케이, 플러스.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두 가지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지?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대소관계가 바뀌냐 안 바뀌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 요게 이제 지수 부등식에서 니네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되겠다. 90번이었습니다.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네요. 자, 9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5번. 자, 다 하면 뭘 할지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 봅시다. 집중해서. 자, 이 부등식의 해 집합을 S라 했을 때 다음 중 집합 S의 원소가 아닌 것. 그럼 솔직히 여기다가 하나씩 집어넣어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씩 넣어가지고 해보는 것도 가능한 거긴 해. 근데 여기 잠깐 한번 볼까? 야, 오른쪽에 있는 1을 이렇게 사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 왼쪽에 지금 저 식이 사실은 x 빼기 1의 제곱의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x-1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1인데 자, 우리가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이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야.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 그래서 나는 일단 첫 번째 가정을 하지. 선생님, 만약에 x 빼기 1이라는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근데 오른쪽에 있는 1도 어떻게 식을 표현을 바꿀 수 있냐면 x-1의 0승이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1은 언제든지 모든 숫자의 0승이니까 밑을 통일시켜주기 위해 x-1의 0승으로 놓고 보면 좀 계산하기 편하거든.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는 지수끼리 비교할 때 대소 관계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럼 이 x-1이 0보다 커져야 돼. 이런 가정하에 문제를 풀면 결론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가정을 볼까? 양변에 1을 더해주면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는데 그 결론이 x가 1보다 크다야. 그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바로 이 범위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볼까? 선생님, 만약에 미친 x 빼기 1이 1보다 큰 경우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밑이 1보다 큰 경우라고 한다면 대소관계가 바뀌지 말아야 되니까 그럼 2x 빼기 1이 0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가정하에 문제를 푼 것이냐? x가 2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는데 그 답이 x가 1보다 작은 답이 나왔으므로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근데 이제 음수에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음수에 대한 부분을
자, 일단은 지금 x값이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것을 만족하는 원소가 아닌 것은 내가 볼 때는 한번 4번 정도로 보여. 우리가 아까 x가 양수인 범위는 이미 조사했기 때문에. 그럼 사실 이제 음수인 범위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은 이렇게 묻지 말고,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부등식 문제를 풀다 보면 미치 음수인 경우는 잘 다루지 않는 이유가, 예를 들어 만약에 마이너스 2의 2분의 1승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이게 허수가 되기 때문에 미치 음수인 경우는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아서 대부분의 문제는 x값이 양수인 범위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래서 x값이 양수인 범위로 풀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x가 특별히 음수를 허락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나 같으면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경우를 나눌 때 저기 묻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음수가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거에 x 빼기 1승이, 자, x제곱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에 0승이다. 그래서 얘가 또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또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눠 생각해주면 되거든. 근데 보통은 x가 음수를 허락하는 경우들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럼 이것도 방금 했던 방법하고 어떤 가정을 하고, 그럼 그거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고 교집합 찾고, 또 가정을 하고 결론을 내고 교집합 찾는,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맞겠다. 알겠냐? 자, 그래서 이건 네가 한번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해. 알겠지?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97번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 선생님 MOM 교재 지수함수 중에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아마 나와 있었던, 내가 강조를 되게 많이 했었던 거야, 이거. 자,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이 몇 가지, 이건 예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들어봐. 예제 1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4의 x승에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1승에 플러스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하고, 그 다음에 4의 x승에 더하기 2의 x 더하기 1에 플러스 k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예제 두 번째인데, 자,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할 거야. 풀이 방법이 완전 다르지. 니네가 보면 중간에가 그냥 반대일 뿐인데 뭐 그렇게까지 풀이 방법이 달라질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엄청 다르죠. 기억나니? 자, 봐봐. 똑같이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면 이 부등식은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k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t제곱에 더하기 2t에 더하기 k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식이 될 거야. 아, 별말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수업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순간이 지금부터 딱 1분에 나온다. 잘 봐. 지수식은 있잖아. 기본적으로 양수기 때문에 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따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양수 t에 대해서만 아마 따지게 될 거야. 네가 모든 x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우린 결국에 양수 t에 대해서만 아마 생각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t축 기준으로 분명히 0의 오른쪽에서만 생각할 거거든? 이쪽에서만? 그 얘도 마찬가지로 t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0의 오른쪽에 대해 생각할 거거든? 근데 이 친구의 대칭축은 얼마죠? 1이죠. 대칭축이 내가 고민하는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그냥 대칭축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내가 고민하는 범위의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대칭축이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있으면 그림이 이런 그림은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그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결하는 거야. 우리 고1 때 했던 것처럼 축과 만나지 않거나 접해야 된다. 이렇게 푸는데, 근데 문제는 대칭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내가 집어넣는 이 범위 내에서는 양수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에 뭐? 아, 요래도 상관없죠. 그지? 자, 결국에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 전혀 다른 풀이가 나온다는 거야. 대칭축이 내가 고려하는 범위 안에 있으면 판별식으로, 대칭식이 내가 고려하는 범위의 바깥쪽에 있는 경우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돼? k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판별식 1 빼기 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전혀 다른 풀이를 이렇게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칭축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우리 진도교재도 한번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진도교재 설명했지만 기본 베이스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한 거고. 야, 망했어요. 왜? 대칭축이 미지수예요. 뭐 해야겠냐? 경우를 나눠야겠지. 근데 이 꼴, 야, 좀 이따가 선생님이 좀 기발한 풀이를 하나 보여줄 거야. 이런 꼴일 때 쓸 수 있는 좀 기발한 풀이를 보여줄 텐데 그건 잠깐 제껴두고 일반적인 풀이를 좀 설명을 할게. 자, 느꼈겠지만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A가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0인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해볼게. 후야! 후야! 야, 선생님들의 마음은 다 비슷한데 내가 지수함수에서 진짜 문제를 꼭 하나만 내야 되면 난 이거 아니면 아까 왜 치환해서 양수근이 돼야 된다 그거 있었지? 그냥 근이 아니라. 난 둘 중에 하나 될 것 같아. 만약에 한 문제만 내야 된다면. 자, 내가 3의 x승을 치라고 치환을 해서 치 제곱 마이너스 2at에다가 더하기 9를 한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생각할 건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대칭축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간다. A가 양수여서 대칭축이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문제를 푼다 했어. 아예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도. A가 양수여서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한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아까 그림 봐봐.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축과 만나지 말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는이 있으니까 여기 는이 있는 거야. 여기 는 없으면 는 없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그럼 두 번째 경우. 선생님, A값이 음수예요. 그럼 그래프 머릿속에 상상해봐. 절로 간단 말이야. 그 이건 뭐 한다고?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한다고. 요식을 내가 이제 FT라 했을 때. 여기서니까. 근데 A가 0인 건 따로 해야 돼. 자, 세 번째. A가 만약에 0이라면 이건 그냥 집어넣어 볼까? 자, A 대신 0 집어넣잖아. 치 제곱 더하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때? 이 부등식 항상 성립하지? 그래서 분명히 답에 A가 0인 것도 포함시켜줘야 돼. 자, 이제 답을 한번 구해볼게. 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짝수 판별식. A제곱에서 9를 뺀 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는데 요거는 A값이 0보다 크다는 가정의 문제 푼 거니까 여기만 인정해줘야 돼. 첫 번째 여기만 인정. A가 누구보다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인정. 근데 마지막에 A가 0인 것도 인정. 여기만 하면 되겠네. 자, A가 음수인 경우는요. 0을 집어넣은 9가 0보다 커.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럼 이땐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A가 음수일 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구나. 그럼 이제 합체를 하지. 야, 봐봐. A가 0보다 작아도 돼. A가 0이어도 돼.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 그럼 얘를 모두 합쳐주게 되면 그러므로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게 A의 최대값. 3이라고 되는 거야. 자, 서술형으로 나에게도 참 좋고 진짜 많이 나와 정말로. 내가 너무 자주 쓰지? 이 문제는 자주 나온다는 표현 너무 자주 쓰지. 약발이 좀 떨어질 텐데. 야, 진짜 지수 문제 딱 하나 내면 난 이건 날 테니까. 선생님들의 마음은 다 비슷해. 내가 갖고 있는 기초 중에 하나 한번 랜덤하게 열어서 한번 이거 있나 없나 볼까? 좀 이따? 아무거나? 근데 뭐 학교 많지는 않은데. 자, 근데 얘가 뒤에 상수항이 하나의 항만 띄고 있는 경우는 자유난 풀이가 가능하대. 보여줄게. 양변 3의 x승으로 나누잖아. 그럼 3의 x승 마이너스 2a 더하기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이 0보다 크거나 같대.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딱 하면 내가 뭘 할 것 같은지 느낌 혹시 드는 사람 있어? 내가 뭐 할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들어? 누구? 산술기야. 넘긴다. 3의 x승 더하기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은 항상 크거나 같죠. 2a. 근데 얘는 원래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 원래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 2 루트 2 곱하면 얼마죠? 9죠. 즉 얘는 원래 6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비교하면 A값이 3이다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최대값. 근데 얘가 그냥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무리만 디테일하게 정리해볼게. 이거 좀 지워주고. 야, 봐봐. 내가 원래 6보다 크거나 같은데 내가 2a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이 6하고 2a 중에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냐 그 얘기거든 지금 사실은. 자, 나는 원래 6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이것이 참이 되기 위해선 2a가 여기 있어야 될까 여기 있어야 될까 이 얘기 지금 하는 거거든.
자, 봐봐. 2a가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왼쪽에 이렇게 있어야겠지? 그래야 이것이 항상 참이 되겠죠? 아, 이게 대소강이 좀 헷갈릴 수 있나? 자, 그래서 a값은 일단 3이 최대값이 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산술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것까지 일단 설명하겠습니다.